안녕하세요. 김성훈의 색깔 있는 사주입니다. 저는 서울 건대입구에서 색깔 있는 사주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이나 수강 문의를 하실 분들은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강의에 앞서서 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사주를 입문했고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사주공간 카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과는 호텔 경영과를 나왔고요. 취업과 아카데미에서 취업 부문을 수료하였고 2005년도에 윤종신의 2시의 데이트에서 신년 특집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동양과학 아카데미에서 운명과학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주에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 형식으로 묶으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100강입니다. 좀 제가 게을러서 끝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주를 보면 되는 거지 사주가 꼭 무엇이냐, 이걸 꼭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면허를 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느냐는 의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주를 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란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사주를 봐야 하는가, 그리고 고객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은 사주를 통해서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하는가 라는 생각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력에는 60갑자가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 평인, 정묘 이런 식으로 한자들이 써 있는데요. 올해는 2018년도 무술년이었습니다. 무술년은 뭐 황금개띠라고도 하지요. 2019년은 기해년입니다. 황금 돼지띠인가요? 네, 어쨌든 돼지띠입니다. 이 달력에 있는 60갑자는 두 글자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쓰죠. 갑자. 이 위에 있는 글자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천간이라고 하죠. 밑에 있는 글자는 땅입니다.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 지지, 하늘, 땅 이 두 글자씩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60갑자는 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년에도 있고 일에도 있고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네 글자가 있다면 이게 오른쪽부터 년, 월, 일, 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네 가지 기둥이란 뜻이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글자씩 들어있으니까 팔자 8글자죠. 그래서 이 연월일시에 8글자가 정해지면 이것을 그 사람의 사주팔자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를 뽑는 방법은 만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뽑고 나면은 뽑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게 막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60갑자를 오행으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는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동양철학은 이 오행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 오행은 앞으로 두고두고 사주가 끝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육식갑자는 반드시 이 오행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갑자라는 글자를 한번 보자. 자, 갑자라는 글자는 갑이 목이란 뜻이 있고요. 자는 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을축은 을, 목, 축, 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육식갑자는 오행을 표현한 일종의 암호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쓰면은 갑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봅시다. 을축, 병인, 정묘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 자체는 한자이면서 뭐 예를 중국어라고 하죠. 이것은 사주팔자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직은 오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8글자 안에 있는 오행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용이 달라지죠. 자,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은 목, 수, 목, 토, 화, 목, 화, 목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중국어라고 하면은 오행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우주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이면 중국에 가서도 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수라고 하면 중국 가서도 수죠. 자, 그러니 사주팔자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암호로 되어 있는 표현, 한자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오행을 끝까지 파고들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사주는 기껏 해봐야 한문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천간 10개, 지지 12개 합치면 22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것은 한자는 22개밖에 없는 겁니다. 흔히들 사주를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용어가 많고 외울 것이 많고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주를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너무 어려우면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사주는 엄청 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우주에서 태어났죠. 우주라면 이상하니까 지구에서 태어났죠.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지구의 어떤 구성 성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우주 밖에 있는 물질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목화토금수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자를 연구하면은 그 한자에 빠져들어갖고 자꾸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사주팔자 글자 자체에 몰입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계속 연구해도 거기서 거기죠. 그 시간에 이 안에 있는 뜻, 오행과 그리고 십성, 나중에 나오는 십성이라는 이 의미, 뜻들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주를 배울 때는요, 배워야 할 것과 배워야 할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주 이론 중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다가는 영원히 사주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공부라는 건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영원히 공부를, 물론 공부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이렇게 사주를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향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의 끝이라는 거죠. 그 뒤에는 그냥 자기가 공부를 계속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존재하는 어떤 사주법들은 사람을 계속 방향 없이 공부만 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막해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사주를 강의한다기보다는 사주 아닌 것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주 아닌 것이 무엇이고 사주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사주를 보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주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